예, 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해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해고가 참 말씀드릴 게 많은 이유가 좀 핫이슈를 해서 그래요. 예, 뭐 늘 핫이슈고 노동에서 뭐 해고하면은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큰 이슈기도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정리해고, 경영상 이후 해고는 사실 우리 고유의 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97년에 IMF를 좀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해고 제한 법리는 옛날부터 이제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라 해서 노동관계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당시 이제 IMF 시절은 어땠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억하기로 이제 당시에 물가가 장난이 아니었죠. 왜냐면 원자재가 다 급등해가지고, 말 그대로 기업, 다음 뉴스 나가면 기업 도산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처음에 법원이 해석으로 열어준 거예요. 정리해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을 안 해도 법원은 이렇게 노동법에서만큼은 굉장히 유연해요. 법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는 거를 해석을 새로 내놓기도 하고, 사실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법부의 권한을 좀 많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다른 법보다 유독. 그래서 그런지 노동법 교과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법의 변경은 많이 없는데, 해석은 늘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노동법적 현상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사회, 정치, 경제적 부분이 다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이 법원이 인정하는 해석론적 입법을 통해서 이제 정리해고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에는 법에까지 들어왔어요. 근로기준법 24조인데요. 긴박한 경영상 위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 회피 위한 노력도 다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공정한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해고 전에 성실한 협의를 50일 전에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인데, 지금 판결내는 조금 제가 다른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 인류적 기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살핀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아예 요건 하나를 다 빼먹거나 두 개 이상 빼먹거나 이러면은 거의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고를 실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정리해고는 최근에 실무적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해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쓰기가 만만치 않은 카드,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괴롭혀서 내보내는 게 낫지, 이 카드를 쓰려면은, 왜냐면 기업 전체로 따져서 어떤 위험도도 있어야 되지만, 내 경영이 위험하다, 물론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럽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조직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자르고 싶은 사람 외에도 회사를 이렇게 날릴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그냥 쉽게 단행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그냥 초보다. 이쪽 바닥에서는 초보죠. 그러니까 정리해고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물론 마음 먹고 1년, 2년 정말 컨설팅 받아서 정리하고 해고를 한 회사라면은 이건 대응은 늘 만만치 않지만, 정말 갑자기 이 부서 없앨 거니까 정리해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너무 걱정보다도 내가 열심히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해석론적으로 좀 다르다는 게 좀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해고의 효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24조에 5항에는 이런 법이 들어와 있어요. 제1항부터 3항까지 모두 충족하여질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23조 1항에 적법한 해고를 본다. 그러니까 해고 제한 제도를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대법원의 해석들, 이 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법이 입법되고 난 후에 요건을 누락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돼야 되죠. 이런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약간 아직 혼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럼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준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좀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요거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긴박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을 또는 사업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는 또 일부 사업장에 위험이 있어, 또 전체가 위험해질 위험이 있으면 이것도 긴박한 경영상 위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종합적이고 마음대로 느낌도 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정리해고에 대해서. 정리해고에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선 재고용 의무입니다. 3년 기간 내에 새로운 노동자를 그 자리에 채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고한 노동자를 채용해야 된다. 왜냐면은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 없는 해고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 보장을 한 건데, 판결내로서는 이러한 걸 지키지 아니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 들어와서 일할래? 제한돼 안아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해고를 당했던, 정리해고 당했던 사람이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그 사용자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소송을.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거는 경우에 만약 확정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냥 고용이 된 걸로 간주를 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법은 좀 보고 있고, 그 의무가 발생한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또 규정을 또 해석을 두기도 합니다. 예. 오늘 좀 이제 정리해고의 좀 개괄적인 모습만 좀 살펴봤는데요. 예.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이제 뭐 고용, 뭐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 고물가 시대가 온다, 또 이제 뭐 전쟁 문제로 인해서 또 유가까지 상승해서 좀 악재에 거듭하고 있는데, 고용만큼은 이제 국가에서 막아내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제 그래야죠. 사실 고용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항공업계나 이런 데도 뭐 어쨌든 뭐 이런 사태를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전히 뭐 정리해고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용,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노동법인 신선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